반갑습니다. 구사부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은 심리학 공부방 시간입니다. 오늘 칼융 선생의 개성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성화는 말 그대로 남과 다르고 남보다 특별해 보이고 그리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으로 단어를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칼융 선생이 이야기한 개성화의 어떤 그 본질은 그런 것이 아니라 자아로부터 자기로 가는 과정을 어쩌면 개성화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의 전반기는 외부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거의 대부분 한 40년 정도. 그래서 자아와 페르소나가 발달되고 강화되죠. 이럴 때 가장 큰 목적은 분리와 독립입니다. 부모로부터 분리되고 독립되고 그 다음에 어떤 사회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그런 키트를 만들고 또 뭐 가정을 이루면서 또 독립을 하게 되고 한 경제 주체로서 독립을 하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인생 전반기의 어떤 외부 상황의 적응은 자아와 페르소나가 주도하게 되고 이것을 잘 했을 때 우리는 분리와 독립을 이뤄낼 수 있죠. 그렇다면 이제 인생 후반기, 중년이 넘어갔을 때는 과연 어떤 내면의 성장이 이루어지나? 칼융 선생은 다른 심리학자들보다 더 어떤 그 중년 이후에 어떤 그 심리학적 성장을 강조하셨어요. 물론 에릭슨이라는 그 심리학자도 이렇게 발달 단계에 따라서 노년까지 우리는 충분히 심리학적으로 발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그 부분보다 사실은 이렇게 큰 틀에서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딱 끊어놓고 후반기에는 이렇게 자신의 내면에 적응하는 통합과 조화를 이루는 그것을 강조한 칼융 선생의 이론이 조금 더 저한테는 와닿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에릭슨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발달 단계를 인정을 하지 않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칼융 선생님께서는 인생 후반기, 중년 이후에는 자신의 내면에 적응해야 된다. 이것이 어떤 심리학적으로는 발달 과제처럼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무의식이 강화되고 발달되는 시기다. 그럼 우리가 이제 칼융 선생도 80세를 좀 넘기시고 이제 생명을 다하셨고 우리도 일반적으로는 한 80세까지를 본다라고 하면 정상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을 80세까지 본다면 그냥 전반기, 후반기, 그죠? 한 40세까지는 어떤 자아와 페르소나의 시간, 그 다음에 이 후반기 40부터 죽을 때까지 이 기간이 더 길어지면 더 좋겠죠. 네, 그래서 이 기간에는 그러면 자기와 무의식이 발달하는 그 시기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 자기와 무의식이 발달할 때의 어떤 발달 테마는 결국에는 통합과 조화입니다. 통합과 조화. 자, 분열됐죠. 우리는 왜냐하면은 인생 전반기에 외부 상황에 적응을 하려면 수많은 페르소나들을 써야 됩니다. 그죠? 거기에 따른 그림자들이 계속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죠?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인생 전반기에는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것이 인생 후반기로 왔을 때 아니면 내 내면이 약해졌을 때 그 분열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내면의 구조들, 다양한 구조들이 있죠. 아니마, 아니무스, 그림자, 컴플렉스, 페르소나, 집단무의식, 원형 이런 것들이요. 자, 이런 것들이 이 내면의 다양한 요소들이 분열되지 않고 통합과 조화를 이루는 이제 그런 것을 결국에는 개성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인생 전반기에 강화된 그리고 발달된 자아를
체계화, 의식화, 차별화하는 것을 내면에 적응한다, 개성화한다, 고유한 정체성을 갖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냥 어렵게 이해하지 마시고요. 자, 자아로부터 자기까지의 여행, 그 과정에서 통합, 조화, 이런 과정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개성화입니다. 그래서 개성화의 기준은 남들과 구분되는 상대적 기준이 아닙니다. 그냥 개성은 자신의 진정한 내면을 찾아가는 과정이고, 그리고 육체, 정신, 양육, 성장 과정, 환경, 경험 등이 결합된 존재로서 나의 고유한 정체성과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개성화라고 해서 남과 특별하게 달라야 돼라는 강박관념을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남과 행태는 비슷하더라도 분명히 나로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가치, 그 어떤 고유한 정체성, 의미, 이런 거를 알아내시면 뭐 옷을 특별하게 입거나 아니면 뭐 특별한 취향을 갖거나 이러지 않아도 개성화는 충분히 일어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요, 또 칼융 선생님께서는 개성화의 조건에 대해서 인격의 발달을 강조하셨습니다. 인격의 발달이요. 자, 인간이 가진 어떤 가치, 특성, 개성에는 어떤 기준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에는 윤리와 도덕일 텐데, 이거의 가치를 내면화할 줄 아는 사람이 인격자이고 개성 있는 사람이다 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자, 윤리와 도덕을 내면화하는 것이 개성화 과정이다. 네, 그러니까 뭐 나는 특출나, 그래서 뭐 나는 특별해, 이래서 자기 마음껏 어떤 자기의 어떤 성격들을 드러내면서 남한테 피해를 주는 것이 개성화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오히려 주어진 윤리, 주어진 도덕에 충실히 따라갈 때 오히려 그것이 인격자로서, 그리고 개성을 갖는 사람으로서 된다는 것이죠.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칼융 선생은요, 개성화는 법칙에 충실한 것이다. 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언행이나 그 집합의 어떤 양태의 독특성이나 개성과는 다른 문제예요. 자, 현대인의 삶이 사회 법칙에 따른다면 그것은 대개 소명의식이나 삶의 목적에서 우러나온 것으로 본다. 이렇게 칼융 선생은 이야기하셨어요. 자, 현대인의 삶이 사회 법칙에 따른다면 그것은 대개 소명의식이나 삶의 목적에서부터 우러나온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따른다면 그것은 개성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 일단은 사회의 어떤 법칙에 충실한 거 맞습니다. 근데 그 밑에 정말 그거는 뭐냐면 개성화라는 것은 삶의 목적과 소명의식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안다면 실천해야죠. 그 실천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알므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잖아요. 페르소나 알면 됐어요. 아, 그런 게 있구나. 그림자 알면 됐어요. 근데 이 지금 개성화 단계는 사실은 실천 단계입니다. 알면 실천해야 되고, 실천하다가 좌절이 오면 다시 돌아가서 다시 알고 다시 돌아오는, 그죠? 이 불교에서도 이 수행법이 좀 따로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년 이후에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과정, 이것을 개성화라고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은퇴를 앞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갑자기 사진을 배웁니다. 그래서 주말마다 영정 사진을 찍으러 봉사를 다닌다. 그러면 아마 그분은 자신의 어떤 개성화, 그죠? 어떤 삶의 목적, 그리고 삶의 어떤 소명의식,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신의 어떤 페르소나와 또 자기 무의식을 일치시키는 과정,
네, 이렇게 해서 어떤 자기 실현하는 과정을 실천하는 것이 될 겁니다. 꼭 우리가 봉사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년 나이가 됐는데 갑자기 텃밭을 하고 싶다. 그래서 주말마다 가서 열심히 텃밭을 일구고 마치 농부가 된 것처럼 감자를 캐서 동네 사람들과 나눠 먹고 또 감자를 삶아서 뭐 그 유기농 식당 같은 거를 해서 먹는다든지, 예, 그것 또한 삶의 목적을 자기가 찾은 거죠. 꼭 이 삶의 목적이나 소명 의식이 꼭 인류를 구원하고 아니면 뭔가 대단한 업적을 남기고 뭐 이런 거 아니어도 돼요. 분명히 본인이 압니다. 아, 나 이거 진정 행복한데. 그러니까 이 개성화 단계는 결국에 뭐냐면 진정한 행복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생 전반기에 페르소나나 자아가 이야기했던, 에고가 이야기했던 행복을 추구하다가, 그죠? 그랬다가 결국 다시 내면으로 돌아와서 이 내면에서 자기가, 예, 그 셀프가 이야기하는 행복을 우리는 찾는 것이고, 그 셀프가 이야기하는 행복과 자아를 융합시키는 과정, 예, 이것이 개성합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몰라요. 그리고 이거는 살아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존엄성 있게 살아간다면 죽기 전에 꼭 실천해야 될 덕목입니다. 그냥 아직도 50이고 아직도 70인데 아직도 인생 전반기의 미션에 허덕거리는 분들 계세요. 자아가 요구하는, 에고가 얘기하는 돈. 자아가 이야기하는, 에고가 이야기하는 좋은 집에 시집 보내고 좋은 집에 장가 보내야 된다. 그거에 혈안이 돼가지고 온통 거기에 희노애락을 느끼시는 분들 계세요. 이거는 정말 불행한 중년, 불행한 노년, 그리고 불행한 말년을 보내시는 겁니다. 칼융 선생이 이야기한 이 개성화는 사실은 진정한 행복을 찾는 우리 현대인들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 단지 교회에서 말하는 행복, 절에서 말하는 행복, 그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당신이 기준을 갖고 있다. 그리고 당신의 그 기준은 분명히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있으니까 그거를 들어봐라. 그래서 거기에 집중해서 너의 행복을 찾아봐라 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누구한테 휘둘리지 않고 누구한테 현혹되지 않고 정말 개성화, 나다운 것, 네, 이 나다움으로써 행복해지는 것. 저도 타로 카드를 가르칠 때 항상 후배님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저를 따라오려고 하지 말고 외워서 규격화된 답을 이야기하지 말라고요.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이야기를 타로 카드에 녹여내세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게 제가 말한 교육이 결국엔 칼융 선생이 이야기한 개성화와 일맥상통하는 걸 겁니다. 어떤 일을 해도 마찬가지죠. 자, 저는 바빠가지고 주말 농장도 아니면 뭔가 봉사도 마음만 있지 잘 안 돼요. 그러면 생업에서 우리가 마음을 바꿔먹을 수 있죠. 그전에는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아이들 학비를 대기 위해서, 집에 월세를 대기 위해서, 융자금을 대출금을 갚기 위해서 갈비탕을 끓였다면 이제는 정말 고객들이 행복하게 먹는 것, 네, 그래서 내가 거기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그리고 고객들이 정말 맛있게 먹었다는 그 말 한마디가 한 달이고 1년이고 나를 새벽에 일어나서 그 힘든 일들을 해내고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행복의 원천이 될 수 있다면, 그러면 그것 또한 개성화가 되는 겁니다. 자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생활인의 심리학은 일단 근본적인 걸 이해한 상태로 해서 내 쪽으로 이렇게 이게 그 변환시켜야 합니다. 그냥 이론으로 끝나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뭐 저는 아직 30인데요. 30이면 더 좋죠. 지금부터 자기와의 통합, 조화 한번 추구해 보세요. 그리고 자아로부터 자기로의 자기를 향한 그 여행을 시작해 보세요. 빠르면 더 좋죠. 저는 60인데 아직도 전 70인데 아직도 에고 노름에 정신 없습니다. 먹고 사는 길도 너무 힘듭니다. 먹고 살기 힘든 거 어쩔 수 없죠. 먹고 사는 거 누구나 힘들죠. 등한시할 수도 없고요. 그렇다면 먹고 사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소명의식과 어떤 삶의 목적을 좀 가져보세요. 반찬집을 하면 누구보다 더 맛있게, 누구보다 더 좋은 재료로, 예, 그렇게 하시면 아마 그 지금 단계에서 지금 생업, 먹고 사는 문제에서 허덕허덕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좋은 이걸로 갖기가 좀 어려운 마음이 조금은 어떤 좀 갈증이 해소될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다면 진정 내가 원하는 거,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산책을 하셔도 좋고요. 악기를 배우셔도 좋고요. 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성장하니까요. 네, 저도 그래서 사실은 나이 50을 먹고 심리학을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지금은 또 일적인 스트레스가 좀 많아서 공부를 조금 등한시하고 있는데요. 조금이라도 다시 우리 스태프들 조금 편안해지면 또 놓았던 책들을 다시 볼 겁니다. 아마 칼융 선생님이 말씀하신 개성화 과정을 저는 이렇게 실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석사가 되고 박사가 되고 뭐 그런 과정도 저 이 유튜브에 계속 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려드릴 테니까요. 저 가브리엘도 저 공사부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면 여러분들은 더더 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성화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냥 남보다 특별한 옷 입고 남보다 특별하게 화장하고 그게 개성화가 아니라 정말 나다운 행복을 추구하는 과정, 네, 이것이 개성화니까요. 바쁘시고 생업에 정말 정신 없더라도요. 정말 나다운 소명 그리고 나다운 삶의 가치 이걸 찾으셔서 조금씩이라도 실천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밟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행복해지시는데요? 네, 알기 위한 알면 의미가 없습니다. 네, 실천을 위한 그리고 행복해지기 위한 지식이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특히나 개성화는 실천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칼융 선생의 개성화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 월요일에 다시 심리학 공부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사부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